무릎 통증 때문에 걱정이 드시나요? 겨울이라 그렇다고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겨울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요. 연골이 닳아서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겨울 무릎 통증, 연골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겨울마다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을 봐왔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봐도 여름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연골은 갑자기 겨울에만 더 닳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던 겨울 무릎 통증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을 포기하고 계단 앞에서 주저하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무릎부터 확인하는 그 고통,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또 한 겨울을 똑같은 고통 속에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무릎 때문에 일어나는 게 두렵고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무릎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는 그런 겨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이번 겨울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근육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릎 주변에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이 근육들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육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근육의 탄력성이 2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다는 겁니다.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할 때는 쭉쭉 늘어나다가 추운 곳에 두면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근육이 딱딱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과 관절에 전달됩니다. 똑같이 걷고 똑같이 계단을 오르는데 겨울에만 무릎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육이 차가워지면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뎠을 때 평소 같으면 근육이 빠르게 반응해서 무릎을 보호하는데 겨울엔 그 반응이 0.2초 정도 늦어져요. 이 짧은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근육이 제때 보호해주지 못하니까요. 무릎 주변 근육 온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 이유는 관절 주변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장기 쪽으로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심장, 뇌, 내장 같은 곳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팔다리 끝, 특히 무릎 같은 관절 부위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 안에 있는 기름이 꾸덕꾸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엔진 오일도 추우면 굳잖아요. 그래서 겨울 아침에 시동 걸 때 부드럽지 않은 것처럼 우리 무릎도 겨울 아침에 움직일 때 뻣뻣하고 아픈 겁니다. 실제로 관절액 온도가 떨어지면 윤활 기능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관절액은 무릎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하니까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게다가 순환이 안 되면 무릎 주변에 쌓인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이게 계속 쌓이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특히 밤새 누워 있으면 중력의 도움도 못 받으니까 무릎 주변에 노폐물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더 아픈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겨울 특유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추우니까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되죠. 어깨를 올리고 등을 구부리고 걸을 때도 보폭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움츠린 자세로 걷다 보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 분산이 제대로 안 돼요. 특히 걸을 때 보폭이 좁아지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걷게 됩니다. 이러면 무릎 앞쪽에만 계속 압력이 가해져요.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무릎 전체가 골고루 압력을 받는데 움츠린 자세로 걷면 한 부분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또 겨울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산책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만 활동을 안 해도 근력이 5%씩 감소한다고 해요. 겨울 석 달 동안 활동을 거의 안 하시면 무릎 주변 근육이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봄이 와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 약해진 근육이 무릎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서 더 아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아침에 준비 없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름에는 자고 일어나도 몸이 어느 정도 따뜻한 상태인데 겨울에는 자는 동안 체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무릎 같은 관절 부위는 더 차갑죠. 이 상태에서 준비 운동 없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부엌 가고 그러면 차갑고 굳은 무릎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무릎이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세 가지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근육 온도를 높이고 순환을 좋게 하고 올바른 겨울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하루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슬개골 주변 5분 온 마사지법입니다. 슬개골이 뭐냐고요? 무릎 앞쪽에 둥그렇게 만져지는 뼈를 말해요. 이 슬개골 주변을 따뜻하게 마사지해주면 무릎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 온도가 올라갑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까?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다리를 쭉 펴거나 살짝 구부린 상태 중에서 편한 자세를 선택하세요. 양손을 비벼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겨울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운 손으로 무릎을 만지면 오히려 더 차가워지거든요. 손을 비비면 손바닥 온도가 2에서 3도 정도 올라가요. 이 정도면 무릎에 온기를 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손 마찰로 인한 열이 무릎으로 전달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따뜻해진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슬개골 한가운데 오도록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올려만 놔도 손의 온기가 무릎으로 전달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30초 정도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무릎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슬개골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무릎 위를 쓰다듬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20회 정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엔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20회 돌려주세요. 마사지하는 동안 호흡을 편하게 유지하시고 무릎 쪽으로 따뜻한 기운이 모이는 걸 상상하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슬개골 위쪽, 그러니까 무릎과 허벅지가 만나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 곳에 3초 정도 누르고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또 3초 누르고 이렇게 무릎 위쪽 전체를 눌러주면 됩니다. 너무 아프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해요. 이 과정을 1분 정도 해주세요. 슬개골 아래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무릎과 정강이가 만나는 부분이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1분 정도 마사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슬개골 양옆, 무릎 안쪽과 바깥쪽도 같은 방법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슬개골 상하좌우를 모두 마사지해주면 무릎 전체의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이렇게 양쪽 무릎 합쳐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하시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무릎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진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무릎 뒤 오금과 종아리 지압입니다. 무릎 앞쪽만큼 중요한 게 무릎 뒤쪽이에요. 무릎 뒤 오금에는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무릎은 물론 허리 통증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위중혈은 한의학에서 요통의 특효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급성 요통 환자들에게 위중혈 지압만으로도 상당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임상 보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부위를 자극하면 방광경락이 활성화되면서 허리까지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오금이 어디냐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오금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구부리세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오금 부분에 닿을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오금 한가운데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3초 누르고 3초 쉬고 이렇게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플 수 있으니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세요. 오금을 누르고 나면 종아리도 함께 마사지해 주시면 좋아요. 종아리는 무릎과 연결되어 있어서 종아리가 굳으면 무릎도 아플 수 있거든요. 종아리 뒤쪽을 양손으로 감싸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마치 짜듯이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10회 정도 반복하면 충분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건 림프 순환을 돕기 위해서예요. 중력 때문에 다리에 쌓인 노폐물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히 겨울에는 순환이 더 안 되니까 이렇게 직접 도움을 줘야 해요. 특히 종아리 한가운데 가장 두툼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는 승산혈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다리 전체의 피로가 풀리고 순환이 좋아져요. 승산혈은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오래 걸었을 때 생기는 종아리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종아리가 뻐근하고 무거울 때 이 부분을 3분만 눌러줘도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오금과 종아리 마사지는 한쪽 다리에 3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양쪽 합쳐서 6분이면 됩니다. 저녁에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 잠들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겨울 아침 침대 위 3분 무릎 준비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 아침에 준비 없이 바로 일어나면 무릎에 큰 충격이 간다고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채로 3분만 준비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먼저 이불 속에서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발등 쪽으로 쭉 펴는 동작이에요. 10회 정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이불 위에서 다리를 쭉 펴고 시작해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 하고 다시 천천히 펴는 거예요. 이것도 10회 정도 하면 됩니다. 다음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높이 들 필요 없고 침대에서 20cm 정도만 떨어지면 됩니다. 한쪽 다리에 5회씩 양쪽 합쳐서 10회면 충분해요. 이 동작은 무릎 위쪽 대퇴사두근을 깨우는 운동이에요. 이 근육이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완전히 이완되어 있거든요.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이 근육을 살짝 자극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불 속에서 양쪽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쓰러뜨렸다가 오른쪽으로 쓰러뜨리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허리, 무릎이 함께 부드럽게 풀립니다.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네 가지 동작을 다 하는데 딱 3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3분 준비 운동을 하고 일어나면 무릎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슬개골 주변 5분 온 마사지로 무릎 온도를 높이고 순환을 좋게 만들기. 두 번째, 무릎 뒤 오금과 종아리 지압으로 무릎 뒷면 긴장 풀어주기. 세 번째, 아침에 침대에서 3분 준비 운동으로 무릎을 깨워주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겨울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좋아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영수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님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겨울만 되면 통증이 심해져서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효과는 며칠 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렇다고 하셨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대요. 김영수님은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한참을 무릎을 주무르고 천천히 움직여야 했대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미리 계산해서 움직여야 했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3분 준비 운동을 하고 저녁마다 슬개골 마사지와 오금 지압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를 못 느꼈대요. 그런데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2달째부터는 장 보러 갈 때 무릎 걱정을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수님은 연골이 다시 생긴 건 아닐 텐데 신기하게도 통증이 줄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하는 3분 운동이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이 와도 함께 놀아줄 수 있게 되셨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철수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철수님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셔서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특히 겨울에는 차에서 내릴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몇 초간 서 있어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해도 바로 내릴 수가 없어서 잠깐만요 하고 무릎을 주무른 다음에 내리곤 하셨답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보시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 겨울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연골 주사도 맞아봤지만 효과가 길게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오금 지압과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효과를 못 느꼈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차에서 내릴 때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꼈대요. 박철수님은 오금을 누르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지금은 택시 운전 끝나고 집에 오면 꼭 오금과 종아리를 마사지해요. 겨울인데도 작년보다 훨씬 편해요 라고 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무릎 상태가 다르고 체질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효과를 보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신 분들은 당연히 효과를 못 느끼셨고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주일 하고 효과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확실히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 주변 근육과 혈관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혈액순환 경로가 개선되고 근육이 다시 활성화되고 관절액의 상태가 좋아지는 데는 최소 2~3주가 걸립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 3분 침대 운동, 저녁 5분 슬개골 마사지, 자기 전 2분 오금 지압. 이것만 매일 하셔도 이번 겨울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무릎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나는 경우엔 마사지보다 냉찜질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염증이 심할 때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무릎에 10분 정도 대주시고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하세요. 수술 후 회복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이 다르거든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도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어요. 마사지할 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시고 항상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압력으로 하세요.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아픈 무릎은 망가진 무릎이 아니라 준비 안 된 무릎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골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 온도, 순환, 생활 습관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으로 무릎을 겨울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슬개골 마사지로 온도를 높이고 오금 지압으로 순환을 좋게 하고 아침 준비 운동으로 충격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의지를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실행할 확률이 42%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허리 통증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